저는 이제 공희경 선생님하고는 꽤 오래됐어요. 인연이. 제가 색동에 옛날에 총무도 하고 색동에 그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소파 방정화 선생님은 직접 못 만나 배웠지만 그 이후에 안달 윤구경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그 색동의 마크를 만든 미술 전공하신 조재호 선생님, 그리고 영문학자이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동극을 자처하신 정인석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한국일보에 오래 계셨지만은 우리나라 그 파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 조풍현 선생님, 그 다음에 소년 한국일보의 사장으로 계시다 돌아가신 김순남 선생님, 다 그 제가 모시던 분들이고, 그때까지 제가 핵심 멤버로 일을 했었어요. 공희경 선생님이 동학구경을 색동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묻는 거를 얘들이 아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이나 새나 뭐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그 동물들, 그것들도 물론 자기들 세계에서는 조금은 웃긴 하겠지만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으로 나타내는 웃음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웃음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다 웃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참 많이 배우고 뭐 세상 세파에 물들다 보면은 웃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을 참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그러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타내는 웃음, 그 웃음에 같이 연결이 지어져 있는 것이 동심이에요. 그래서 동심이라는 한자로는 어린이 마음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그 동자를 만들 때 그게 저 마을 리자 위에다가 설리자를 우리가 합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나무목 불화 무슨 이런 이제 마음심 이런 것들은 그 저기 모양 따가지고 만드는 것이지만은 불초 이런 것들은, 그러나 아이동자 같은 거는 보면은 이 의미를 같이 이렇게 부여해서 만든 글자예요. 대부분 그 한자들은 그 두 가지 글자들인데, 아이들은 그게 무슨 글자냐? 어른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를 일어서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별거다 간섭하고 뒷박질하고 노는 게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동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아이들 그 동심이라는 것이 조용할 수가 없죠.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보다 좀 넓은 의미를 해석하면 다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사실. 애들 원래 모습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귀여운 거지, 그냥 뭐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귀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동심, 이거를 우리가 아동문학 사람들, 또 아동문학을 연관 가지고 이렇게 동학 분야하는 분이나 신앙하는 분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규정하는 것이, 첫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동물이에요. 친구. 가족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표정이나 심성이나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 사이는 이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축 가족이에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중가족, 대가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핵가족밖에 없잖아요. 3대 이상이 사는 가족이 이게 뭐 100명이면 거기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전부 핵가족화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엄마 아빠가 그저 애 하나님 둘만 데리고 살고 그걸 또 그 가족도 옛날처럼 옛날은 뭐 시골이나 도시는 안 가집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뭐 아파트가 없고 옛날에 전부 단독주택 오막살이라도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집에 문이 어떻습니까? 에다가 차고지를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바깥과 안이 서로 이게 저기 호흡을 한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애들이 그냥 뭐 장난하고 놀다가 밖에서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가지고 하고 한번 헛기침을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그 방 안에서 말이죠. 하든 장난 추고 말이죠. 뛰쳐나가서 어른을 맞이하고 통이었다.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을 한 방에서 한 입으로 덮어잤어요. 전 먼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저하고 3대가 한 방에 사랑해서 말이죠. 이불 하나를 가지고 같이 덮어잤더니 서로 요사이처럼 뭐 그래 고급 진식이니 뭐 그런 말 안 써도 살을 베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일이죠. 이게 가족이에요. 남한에서는 동물한 말이 다 없었어요. 북한에서 동물을 먼저 쓰니까 남한에서 그 말 빼앗기고는 이걸 대신 친구란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저 전국이 애들 기어다니는 애들 동물은 몰라. 전부 친구, 남친, 여친, 뭐 이게 뭐 괴물한 말 붙여가지고 이랬는데 동물은 말이 이게 애들에게는 말이죠. 어울려서 함께 어울려서 논다는 의미의 참전 그 언어예요. 동무 어깨 동무 시동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몸에 익혀져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 이거는 자연이 인간과 이 모든 생물의 이게 하나의 터전이거든요. 터전이에요. 그 지금 이게 문화가 뭐 자꾸 이제 이게 발달돼가지고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 땅 파헤치고 뭐 온갖 걸 뭐 짓고 하는데 이게 자연이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없던 병도 자꾸 그러니까 파헤쳐가지고 뭐 개발하는 만큼 그만큼 또 병에 좋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옛날 자꾸 뭐 옛날 얘기 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게 오늘 아이들 너무 안타까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도 그 궁금증이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먹는가 뭐 얘기하는가 그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그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를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눔의 본능. 아이들은 값진 물건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있다가 나중에 실증이 나면은 남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싸구려가 그게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야 너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10만원짜리고 걔 가지고 있는 건 10,000원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이죠. 값으로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동심을 멍들게 한다는 얘기죠. 동심이 그게 무슨 돈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제빵에 살면 어떻고 전세에 살면 어떻고 무슨 아파트가 무슨 20평이 어떻고 30평이 어때요? 걔들 그냥 아무 관계 없거든요. 한때
어울려서 그래 어울려서 말이지 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거 서로 교환하고 이런 그 나누는 이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어른이 오히려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그래서 아이들은 간단하기 때부터 자기가 뭐 하나 있으면 하나 요 작은 조각비 같은 손을 하나 딱 쥐면 그것만 낼 거예요. 그 밖에 뭐 어떤 게 있어도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가도 이게 나눔의 본능이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놔요. 이것도 네가 가져라. 애기가 뭐 배가 고프다, 뭐 쉬하고 싶다, 이거는 하나의 본능이죠. 그거는 뭐 그러나 어떤 그 물질적인 그 욕심이나 뭐 정신적인 그 욕심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유시의 본능. 아이들은 저들끼리 놔둬도 잘 놀아요. 어른들은 우리 어른들이 못 놀잖아요.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너무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일하느라고 놀아보질 못했으니까 어디 가서 놀아라 하면 못 노는 거예요. 술만 먹고 그냥. 그다음 그저 그런 사람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아니면 돌 앉아서 화투나 치고 이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그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그런데 애들은 그게 아니야. 지들끼리 놔둬도 별짓 다 하고 노는 거예요. 온갖 개들은 그 애들이 전부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에요. 얼마나 잘 노나요? 재밌게 놀거든요. 그런 그 유희의 본능. 그리고 7번째는 욕구 표현의 본능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그 욕구에 대한 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개구쟁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고무줄하고 이러면은 말이지 쫓아가가지고는 무슨 저게 그 뭐 칼로나 뭐 가위로 그냥 툭 자르고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그게 그 아이들이 무슨 그 천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그 욕구 본능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들에게 차차 이제 그 이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싹 트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참 내가 말도 걸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쫓아가가지고 그런 짓 하고 아니면 여자 뭐 치마를 들치고 뭐 아시겠게 하면서 장난하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모방의 본능입니다. 이 모방의 본능은 이게 참 부모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의가 좋고 말씨가 곱고 이런 집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 아이가 말씨도 곱고 심성이 고와요. 그런데 부부가 사흘이 멀다 하고 들이치고 받고 싸우고 말이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말이죠. 놀다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지 친구 쥐어받고 그 다음에 악쓰듯이 그냥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이런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정자로 또박또박 잘 쓰는 반 아이들은 공책의 글씨가 다 깨끗해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토름채로 그냥 개발 오리발 그리면은 그 반 아이들 공책 가보면 다 그렇다. 그냥 질질질질 그냥 내 갈겨서 쓰고 이러거든요. 이게 모방이에요. 아이들 그 교육이라는 건 하나의 모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답습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옛날부터 아이들 앞에서는 뭐 하나라도 그 조심하라는 게 아주 그 명식보감에도 다 나와 있어요.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잠깐 어디 나가도
영희야, 내 저 밖에 어디 나갔다 온다. 또는 여보, 나 저 같이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아이도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 앞에 그렇게 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그 저기 출필곡 반필면이에요. 반필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반복 습성의 본능. 이게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들이는데 이 반복의 이게 저기 학습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생활이라는 게 늘 그 반복하잖아요.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말이지 화장실에 가서 무슨 세수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집에 와서 반드시 손발 씻고 또는 뭐 샤워하고 하는 게 그게 그 몸에 배지면은 그걸 안 하면은 어딘가 찜찜하고 하니까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면은 그게 습관적으로 쓰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일기를 한 50 몇 년을 쓰고 있는데, 그 우리 집에는 재산 제1호가 제 일기장에 써주고, 그럼 자기는 점수나 좀 작게 이름 쓰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 이상하게 이 미국식 따라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게 반복의 습성. 그래도 제가 평생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몸에 뱉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아이들의 그 9가지 본능을 이제 알아두면은 우리가 아동문화를 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게 무슨 지식 교육 이게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정서 교육입니다. 이게 하나의 인성 교육인데, 정서 교육이 되면은 이게 저절로 인간의 본심을, 인간의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그 성격을 가르치는 교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안 하잖아요. 정서 교육은 이건 뭐 그냥 놔둬도 아이가 저절로 되는 걸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저 길었다 말이지, 지식만 자꾸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람의 그 바탕을 자꾸 잃어간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그 정서교육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말에 흥미를 일깨워주라는 얘기죠. 재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뭔가요? 우리가 우리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첫째 자랑이잖아요. 이거 안 썼다면은 우리가 뭐 무슨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랑 뭐 무슨 아무리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자기 그 말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는 민족이 프랑스라고 그래요. 저는 뭐 프랑스를 그냥 한 번에 스쳐만 지났지, 뭐 그 사람들 뭐 그렇게 대해보지 않지만, 그게 프랑스는 외국말 알아도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프랑스말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말이지, 지금 말만 가지고는 떠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말에 대한 그 프랑스 말이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맨 뭐 리을 이응이 들어가고 뭐 그런 말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다. 적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특히 우리말에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말랑말랑, 달랑달랑, 살금살금, 설렁설렁, 우물쭈물, 은근, 뭐, 슬금슬금, 슬금슬금 이런 말. 얄랑얄랑.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어렸을 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바람이 솔솔 분다. 바람이 휙 분다. 이게 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 바람이 휙, 그 다음에 바람이 솔솔, 그 다음에 살랑살랑. 이런 언어가 얼마나 그때그때 그 쓰임에 알맞게 쓰이는가. 이런 게 우리말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그런 흥미를 느끼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외래어, 외국어, 그 다음에 신조어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말을 완전히 그건 아주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게 말이죠. 뭐 얼짱, 몸짱 뭐 이런 말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심지어 또 사전에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고유의 그렇게 아름다운 말, 특히 그 이 명사 중에 말이죠. 그런 고운 아름다운 말이 참 많잖아요. 맨드라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라일락두에 수수꽃다리 이게 순원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말들을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그 배를 짤 때 이렇게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들 그게 뭐야? 도투말이? 도투말이 뭐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언어들 참 그 아름다운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많은 언어들. 그 다음에 같은 말이라도 고운 말을 쓰는 거. 이게 참 그 고운 말이 언어 순화에도 좋지만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 그 이웃 어른들에게라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전부 말을 이 반토막 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이들 어른이 돼도 자꾸 유아어를 쓰는 거 있지요. 우리가 40 먹은 엄마도 말이지 애들 앞에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는 말 안 써요. 엄마 나와서 하고 말지. 그 엄마라는 말은 원래 초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유아어거든요. 엄마, 아빠, 까까, 마마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데 그게 요새는 전부 그런 말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다가 이웃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이웃 뭐 할머니나 뭐 만나면은 그 애가 자발적으로 인사를 할 줄 몰라. 뻔히 알아도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엄마가 미안하니까 야 너 할머니 알잖아. 인사드려.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녕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언어 순화가 잘못된 거죠. 그 평소에 이웃 어른들 아는 분에게는 꼭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아이가 혼자서라도 밖에 나가서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아마 어른들이 야 넌 누구 집안이니?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그 아름다운 말, 고운 말. 그 다음에는 동요 부르기 이 운동이 요새 이제 조금씩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한때는 이게 아이들이 어디 가도 전부 동요는 유치하다고 안 부르고 말이죠. 전부 이 어른들 가요만 부르고 뭐 팝만 좋아하고 무슨 콩은 싫어하듯이 이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동요를 아이들 데리고 좀 많이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게 또 아주 음악과 참 특별한 이게 관계가 있는 집 같은데 보니까 참 전부 아주 어린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되어 있고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요를 많이 부르는 거 이게 참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동시를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좀 짧은 웬만한 동시는 좀 외우도록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이죠. 모두가 다 그냥 늘어지도록 그냥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고 무슨 뭐 하는데 거기서 기상천외하게 말이죠. 아름다운 동시를 한 편만 낭송을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거 참 새로운 맛이 난다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꼭 이렇게 그 격이 높은 어른들 그 시 말이죠. 뭐 그런 거를 읽지 않아도 돼요. 짧은 그런 아이들 좋아하는 그 동시를 많이 외우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좀 입에다가 많이 좀 이걸 외도록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정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동시도 외우지 못해요. 그냥 시험용으로 한번 그냥 지나갈 뿐이지. 옛날에는 우리 아니라 뭐 지금 한 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동시 웬만하면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 드는 거는 말이죠. 뭐, 또 동시를 외우는데 요새 아이들은 뭐, 동시를 외우는 걸 고사하고 읽기 자체도 싫어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정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게 돼요. 제가 동화구연가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동화구연가의 역할이 참 커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 299명보다 동화구연가 한 분이 훨씬 더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 국회의원 모여가지고 싸움질만 하고 저들끼리 말이죠. 당약만 해가지고 이랬는데 젊은 엄마 한 분이 다니면서 말이죠. 좋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얼마나 이게 앞으로의 그 어린이들에게 정서를 일깨워주고 아이들 바른 말, 우리말의 참 아름다움. 아까 요 앞에 다 나왔습니다만 이 동화구연이라는 게 말이에요. 하나의 종합예술이에요. 그 국어 사랑의 가장 그 첨단을 걸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 동화구연가예요.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데 저는 여기서 솔직한 얘기가 동화구연가를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진짜로 그 아이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정서를 느끼는 거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의 억양으로 그 사투리로 지방 사투리로 그대로 그 엄마는 엄마 스타일로 아빠는 아빠 스타일로 할머니는 할머니 스타일로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게 생명이 있고 정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어가서 할머니가 그 들려주던 옛날 얘기를 한 가지를 제가 알고 단나 그 얘기밖에 모르니까 할머니는 그 얘기 또 들려주고 해달라면 그 얘기 어머니가 특별한 이야기 기술을 안 가졌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그 옛날 이야기도 좋고 자기 어린 시절 얘기도 좋고 또는 엄마 아빠 살아오면서 뭐 연애한 얘기도 좋고 고생한 얘기도 좋고 또 이웃집 얘기도 좋고 이웃집 얘기도 무슨 그런 나쁜 얘기보다는 그 정겨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게 참 좋은 거니까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글로도 써보게 하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게 하는 거. 얘기 한 곡씩 들려주고 글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애들이 그게 정서적으로 말이죠. 표현을 색깔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크레용이나 뭐 이런 걸로 이 글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또 아이를 또 이야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얘기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시덥지 않고 뭐
들을 건덕지가 없더라도 그거를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는 그 아이들 이야기를 아주 맛있게 들어주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참다운 그게 정서란 얘기죠. 그리고 상담 심리학 여기서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말 끝까지 상대방의 말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자체만.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이죠. 밖에서 일어났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막아서 엄마 지금 시간 없어. 뭐 뒀다 해 하고는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볼 것도 없다고 하고는 말이지 애를 밀쳐버린다든지 그럼 절대로 안 된다. 바쁘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하고 말이죠. 그냥 그 말을 막 받아들면서 말이지 장구 치면서 맛있게 들어주는 거. 이게 청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갖기. 요즘 그 잡지도 참 뭐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잡지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 많은 중에서 되도록이면 그 억울한 생각, 슬픈 생각, 귀찮은 생각 이런 거 적고 되도록이면 밝고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들 수 있으면 밝은 얘기를 들려줘요. 어디 가서 오늘 회사에서 오늘 직원 누가 속썩여가지고 말이지 무슨 뭐가 손해 얼마가 나고 말이지 다 속 터지고 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거 그만두고 되도록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꼭지씩 가져가서 아이들 앞에서 들려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그 생활의 질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를 아이들에게도 시키고 우리 어른들 실천하면은 이게 곧 정서가 바로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그냥 건너와가지고 5번에 동시 창작의 접근입니다. 저는 뭐 평생 이제 동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 동시는요 어른이 쓰는 동시하고 아이가 쓰는 아동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저 애가 써도 동시, 아동문학가가 써도 동시, 뭐 누가 써도 동시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동시의 독자. 동시의 독자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동시니까 아이들이 읽는 거다. 아이들만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차 독자는 어린이지만은 동시는 훨씬 더 성인시보다 독자의 폭이 넓다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시는 성인만 읽지 아이들은 읽어도 모르잖아요. 뜻도 모르고 뭐. 그렇지만은 동시는 아이들께서 쓴 동시지만은 어른들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른들이 읽음으로써 잃어버렸던 동심을 자기들이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심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동심을 키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밝아지고 재미있고 신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에 쓰이는 언어. 이거는 일반시에 쓰이는 언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활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언어, 또 고리타분한 옛날 생전 쓰지 않는 말, 이런 걸 억지로 찾아가지고 못을 부리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살아 숨쉬는 언어를 쓸 것.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맹이가 있는 진실의 언어를 이제 개발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있는 의성어, 의태어. 그러니까 이게 흉내말인데 이제 의성어는 소리로 나타내는 흉내말이 있고 또 모양으로 나타내는 의태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둥글럽적 이거는 의태어예요. 넙죽넙죽 이런 것도 의태어죠. 근데 뿅뿅 이거는 소리 나타내잖아요. 짹짹짹짹 이런 소리 나타내거든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삐약삐약 이런 거는 소리로 나타내는 의성어거든요. 그런 거를 동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동원을 시켜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동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시 창작의 그 기본은 진솔한 표현. 이건 아주 정직한 표현입니다. 정직한 표현. 둘째가 글감을 먼 데서 찾지 말아라.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의 통일. 이게 이제 언어의 통일 중에 이제 어휘의 통일도 거의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규절에서는 뭐 반말로 뭐 했다, 뭐 한다 이랬다가 또 어떤 규절에 가가지고는 했어요,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하면 했어요. 그 종류로 쭉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말을 아끼고 줄이는 거. 그래 시라는 건 원래가 이게 말을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그냥 최대한으로 그 생략하고 줄이는 거잖아요. 동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표현. 표현에 이거는 아주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아이들의 동시는 모든 동시가 생활 동시면서도 자유시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